만 4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더블이 올랐습니다. 한 12억 정도가 올랐죠. 죽고 싶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집값 잡겠다던 정부 믿고 헐값에 판 아파트가 23억 원이 됐습니다. 통안의 선택. 집값 잡겠다는 정부를 믿다가 뒤통수를 맞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 나오는 이 실제로 작성자가 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목동 7단지를 샀습니다. 그러다 작은 평수에서 경제적 상황도 좋아지면서 큰 평수로 갔죠. 근데 지금 문정부가 오면서 아파트는 잡겠다 이런 말만 맨날 하고 곧 아파트 폭락이 다시 올까봐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팔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결국 제가 남편 억지로 끌어와서 매도했습니다. 11억에 판 목동 아파트 지금 보니 23억 원이네요. 문정부 들어서 구입한 거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리 팔아도 17년도에 팔았으니까 3년 됐죠. 예, 4년이 채 안 됐어요. 만 4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더블이 올랐습니다. 12억 정도가 올랐죠. 죽고 싶죠. 내가 무슨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그때 중개사가 계속 바람 놓고 저도 폭락 농작 기사들만 보면서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애들 학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지금 그보다 작은 평수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 나가랍니다. 자, 이게 자기 집이 없으니까 지금 작은 평수로 움직였고 또 반전세로 갔죠. 왜요? 당연히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쫓기듯 살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 입주한다고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내년엔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분들? 또 월세로 내려가야 되나요?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죽고 싶어요. 다른 직장 동료도 목동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라고 옆에서 자랑을 하는데 물론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진짜 속이 쓰리더군요. 저 어떡하죠? 곧 폭락 올 텐데 기다려야겠죠? 다시 목동 아파트 12억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저 너무 무서워요. 곧 폭락 오면서 다시 박근혜 때 집값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게 과장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12억이 만약에 날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을 보세요. 곧 폭락이 올 텐데 기다려야겠죠. 다시 목동 아파트 지금 현재 23억인데 12억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박근혜 때 집값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해요. 왜냐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11억짜리가 23억 갔어요.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자산가가 되는 건데 파는 바람에 지금 남는 게 없어요. 그 팔았던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세금 집어넣고 반전세 월세를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흐지부지 날아가 버리죠? 그죠? 예. 지금 동료는 지금 20매덕짜리 갖고 있으면서 지금 20매덕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안전지단 통과하고 하면 쭉쭉쭉 30억, 40억씩 갈 텐데 나는 속된 말로 상대적인 거지가 된 거예요. 왜?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기 때문에. 심지어 1주택자분이.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다시.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못 삽니다. 다시 집을 못 사요. 지금 23억이 어떻게 다 살 수도 없지만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 지금 4년째 여러분들 뒤통수 맞고 있죠? 현 정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집값 잡겠다고 가장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 네, 25번의 전패를 한 정부. 24번이라고 일단 해줘. 25번째, 지금까지 24전 전패보다 더 큰 패배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걸 믿는 분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40%나 믿더라고요. 40%나.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25전 전패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25전 전패라는 말이, 용어가 떠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던 어떤 유튜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좀 글에 대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도 많고 기사도 많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건데 정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전혀 상반됐죠. 어떤 게 맞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부를 믿지 않아서 실패를 한 분들 내지는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도 계속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깨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점점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왜냐?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행하는 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탁상 공론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 지금 그 변창흠 장관은 지금 주민 동의가 많이 되고 실제로 83만 원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죠. 13년 동안 13호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 예측이 틀린다고 보지 않아요. 83만 원은 말이 안 되고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런 행태로 지금 정부 정책을 계속 짠다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안 풀고 양도세 안 푸는 과정 하에서 공공성을 강요한 그런 정책을 계속 짠다면 10년 동안 계속 공급 부족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계속된 공급 시그널, 집값이 잡힐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약발이 먹히나? 뭐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보셨을 거예요. 일단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걸 또 헷갈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승폭이 만약에 10%면 9%로 줄었다. 그러면 여전히 올라가는 거지만 상승폭 자체는 둔화된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역대 뭐 최대 공급량, 공급 쇼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급량 그 상승폭 자체가 줄어든 것 같고 이 이사 대책의 약발 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둔감됐느냐라고 제가 봤어요. 수치를 봤더니 기도 안 찹니다. 지금 보세요. 정부가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7에서 0.25로 0.02% 하락했죠. 그죠? 정부가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에서 0.28, 0.27, 0.6 거의 0.01%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0.01%면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럼 얼마 떨어진 것 같아요? 0.300인가? 3천? 300?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시죠? 3억에 0.01%면 여러분 3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3억 하던 아파트가 조사해보니까 이번에는 2억 9,997만 원입니다 라고 조사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2억 9,994만 원이 됩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치예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뭐 조사 기간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꾸겨 담아서 한 거지 실무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수치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둔감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 대책의 약발 효과로 여러분들 아파트가 이게 3만 원 떨어뜨리면 그게 정책입니까? 예? 이게 정책이에요? 예. 이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기사들인데 그냥 너무 가볍게만 들으시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하네? 요렇게만 인식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차죠. 10억 원짜리 서울 기준했을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0.01% 떨어졌다. 얼마 떨어진 건지 아십니까? 10억에 10%면 얼마야? 1억이죠. 1%면 얼마야? 1,000만 원. 0.1%면 100만 원. 0.01이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주에 10억 하던 게 이번에 9억 9,9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사라고 합니까? 이건 그냥 의미 없는 수치예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야, 얘네들. 일이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집값이 잡힐 거라는 등 이사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